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포츠웨어의 역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스포츠웨어, 레깅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레깅스는 흔히 이제 쫄바지, 그리고 옷을 길게 입고, 저희 때 유행은 그랬어요. 좀 상의를 길게 입고,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쫄바지 입는 정도, 그렇게 입었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입었더니 요즘 친구들이 되게 촌스러운 거다. 요즘 레깅스는 이제 위에 이렇게 배바지로 위에 입고 상의를 짧게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 입겠어서 그냥 제가 오늘 저도 레깅스를 오늘 입고 왔는데 요 정도만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지금도 좀 민망해서 이 패션으로는 밖에 못 나가요. 약간 민망하고 약간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냥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레깅스를 이렇게 입고 가끔 지하철이나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레깅스 패션을 하고 있는 분들을 공공연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강 촬영하는 가산에서도 되게 큰 스포츠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레깅스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웹툰에서 남자가 레깅스를 입는 남성 전용 레깅스를 개발한 좀 재밌는 웹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레깅스는 사실 남성의 것이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그랬을 때 제가 딱 떠오른 딱 그림이 이거였어요.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빨간 레깅스, 하얀 레깅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중세에서 레깅스 입었었네. 그래서 레깅스의 역사를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오늘은 레깅스의 역사, 그리고 부제로 레깅스는 사실 남성의 것이었다. 자, 이거 보신 남성분들 다 들으시고 자신감 뿜뿜 하셔가지고 레깅스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레깅스가 왜 편한지, 그리고 왜 레깅스 남성의 것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레깅스는 요즘 스포츠웨어로 자리 잡고 있고 요즘 최고의 유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입으시는 레깅스는 남녀노소 이런 해외 스타들의 이런 잇 아이템으로 가죽 레깅스, 몸매 좋으면 좋죠. 와, 엉덩이 봐라. 와, 진짜 몸매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뽐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애플힙 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최근에 그 제시 몸매 보고 저도 힙업 운동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남자분들도 레깅스를 입습니다. 하지만 다소 민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겹쳐입었죠. 최근에 유명한 레깅스 회사에 김종국을 이렇게 모델로 썼고요. 남성 스포츠 레깅스 이런 아디다스에서도 이런 식의 레깅스를 입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약간 민망하지 않게 다리에 갈라진 부분을 좀 밑으로 내려서 자연스럽게 괜찮은 것 같아요. 툭튀 없이 괜찮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남자분들도 레깅스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제 바지 겹쳐서 입는다든지 이렇게 입죠. 자, 그럼 레깅스에 대해서 일단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레깅스의 정의부터 일단 알아보면은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국어원에 따르면 레깅스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요, 이제 정강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헝겊이나 가죽 조각, 이거를 레깅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성이 좋고 보온성이 좋은 타이즈 모양의 바지로 다양한 길이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긴 것은 발목에서 발에 꿰어 있는 고리 형태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레깅스죠.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레깅스는 이제 고리 바지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그 내용이 레깅스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다리에 이런 허벅지 쪽에 되는 헝겊이나 가죽 조각, 그것이 바로 그런 각반이 호즈라는 것인데, 주로 말을 타는 유럽의 중세에서 말을 탈 때 이런 각반을 착용했다라는 거죠. 그 각반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호즈라는 것인데요. 이 호즈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무슨 호박 바지 같은 그런 거 입고 밑에가 다 이렇게 레깅스를 입은 거예요. 이게 호즈입니다. 호즈가 뭐냐면, 말을 타려면 펄럭펄럭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요런 호즈는 조선시대도 나와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이렇게 남자분들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지 입으면은 바지 헐렁한데 발목 부분을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옛날 말을 많이 타는 무인들은 그 묶는 거를 종아리까지 다 묶었습니다. 좀 딱 붙게.
그래야지만 말을 탈 때 불편하지 않으니까 말에 그런 스치지도 않고 안장을 딱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각반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의 레깅스는 자연스러운 남성의 패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중세 레깅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처음에 이제 5세기에서 15세기 정도의 레깅스의 기원을 잡고 있는데, 왜냐면 이 5세기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호즈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은 긴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안에 레깅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림으로는 알 수가 없고, 남자분들만 이런 레깅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인디언들도 이런 레깅스 비슷하게 긴 타이즈랄까 이런 가죽으로 된 부츠는 아니야, 이렇게 얇은 이런 걸 입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도 레깅스 비슷한 타이즈를 입었다. 아주 옛날에 5세기 정도에 알 수 있고, 아무튼 이런 활동성을 입어서 입게 됐고요. 그리고 11세기에 폭이 좁은 형태 바지인 브리치즈라는 바지가 있었는데, 예, 브리치즈, 치즈 아니고 바지 이름입니다. 이런 브리치즈 밑에다가 이제 타이즈, 긴 목양말 같은 거 입은 형태로 그렇게 호즈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입은 호즈를 프랑스에서는 쇼스라고 불렀고, 섹슨족은 호즈라고 불렀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 쇼스가 좀 더 짧아지면 삭스가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양말이 된 것이죠.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호즈가 결국 양말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 브리치즈가 점점 이제 12세기를 지나면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좀 트렁크 형태로 숏해지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같은 호박 바지가 되는 것이죠.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보면 귀여운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호즈가 점점 이제 허벅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말 레깅스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즈는 점점 이게 호즈가 길어지다 보고 이 브리치즈가 너무 이제 불편하다 해서 아예 이거를 생략을 하게 돼. 이걸 생략을 하게 되면서요, 그 드로즈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딱 붙는 팬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내려오는 팬티, 그런 식으로 드로즈 형태로 좀 더 붙게 되면서 아예 이 호즈가 지금의 정말 레깅스 형태로 싹 위에까지 입게 됩니다. 자, 남자분들이 레깅스를 위에까지 싹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좀 터야겠죠. 근데 남자분들 요즘에도 터 있잖아요. 그 남성 그 내복 보면, 내가 우리 아빠 내복 보고 이게 터 있구나 이거 봤거든요. 꺼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죠? 소변을 보실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레깅스를 트면 이게 그 보일 수가 있잖아요. 소중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감싸는 이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아까도 요런 식으로 지금 이 뭐지? 약간 야해 보이는 그 멍멍이 앞에 지금 툭 튀어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 부분을 천으로 또 꾸며주는 코드피스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또 중세에. 거의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정도 이게 코드피스가 남성성의 상징, 막 이런 식으로 또 화려하게 코드피스를 꾸미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헨리 8세의 코드피스죠. 가운데 부분은 용맹하게 이렇게 지금 뭔가 감싸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멋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레깅스식으로 싹 입고 양옆에는 꼭 치마처럼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말을 타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은 튀어 있으니까 이렇게 감싸는 거죠. 요렇게 그 중요 부위를 감싸는 코드피스도 이 레깅스 같은 호즈와 함께 같이 남성 복식으로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복장을 보면 레깅스도 남자 거였고, 약간 스커트스러운 이것도 남자 거야. 그쵸? 예를 들어 스코트도, 스코틀랜드는 아직도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이 치마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에 이제 본따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가 이제 바레를 꿈꾸며 뮤비에서 그 스코틀랜드 같은 치마를 입죠. 특이하게. 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치마는 여자의 것이다, 뭐 레깅스도 여자 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또 고정관념이 아닌가. 역사 속으로 봤을 때 치마 형태나 레깅스 형태는 남자분들, 남성의 것이었다라는 거,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6세기까지 이렇게 유행을 했고요. 앞트임, 이 코드피스 이런 게 쭉쭉쭉 15세기, 16세기까지 쭉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호즈라는 개념이 이제 레깅스의 원형인데 요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호즈가 위쪽으로 가면 짧은 바지 모양으로, 딱 붙는 바지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아래쪽은 호즈가 발이 달리면서 타이즈나 스타킹의 형태로 쭉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16세기 넘어서 이제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로 면직물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직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세기 후반에는 처음으로 니트 기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니트를 가지고 타이즈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부터는 새로운 섬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82년 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지라는 탄성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디다스 저지 같은 그런 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인조 실크 스타킹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라텍스 그리고 뭐 스판, 나일론, 스판덱스 그러면서 진정한 이제 레깅스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또 레깅스의 변형으로 1943년에 패션 디자이너 클레어 메카델이 발명한 발레리나들이 많이 입는 레오타드입니다. 자, 레오타드는 주로 이렇게 남성 발레리노도 이렇게 입고요. 여기 바지 부분이 길게 나오는 레오타드도 있어요. 여자들의 레오타드는 안에 이렇게 발레 치마 같은 거 입기 때문에 주로 여자 레오타드는 좀 짧죠. 수영복처럼 생겼고 그 밑에다 또 이제 타이즈 신죠. 그리고 이 레오타드는 또 어떤 식으로 유행을 하게 되냐면 저지 소재는 이렇게 좀 지금 줄무늬 입고 있는 이 여성분 있죠. 이게 1943년에 올인원 레오타드. 이거 어떻게 입은 거야? 궁금하네. 그리고 이걸 바지를 끼고 목을 넣은 건가? 아무튼 올인원이에요. 위아래가 세트라는 게 지금 핵심인데 어떻게 입었는지가 궁금하네. 뒤에 자크가 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소룡복 같은 그런 느낌의 올인원 아주 편할 것 같은데 화장실 갈 땐 좀 불편하겠네요. 요즘 이게 유행하는 게 요런 스타일이 또 요즘에 그 뭐 점프수트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유행했잖아요. 제가 점프수트 한번 입고 밖에 나갔다가 한번 입을 땐 편한데 화장실 갈 때 정말 불편하구나 하고서 그 뒤로는 별로 사지 않았는데 그런 점프수트 개념의 이런 레오타드가 유행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좀 그 중세 이제 남자들이 레깅스를 입었다는 걸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다가는 이제 1950년대부터는 타이즈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즈 형태로 막 나오게 되는데 이 타이즈가 엄청 유행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미니스커트의 어머니. 미니스커트를 전 세계로 유행시킨 바로 메리 퀸트입니다. 이 메리 퀸트라는 이분은 이 메리 퀸트의 그 미니스커트 유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윤복희 씨가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이 자기 결혼식에도 웨딩드레스를 미니로 입은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메리 퀸트가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키면서 또 타이즈, 색색깔의 타이즈, 다양한 컬러의 타이즈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밑에 타이즈 신은 거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레깅스랑 비슷해요. 타이즈는 발만, 유발인 거고 여기에서 발만 빼면 레깅스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미니스커트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60년대고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또 레깅스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19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웨어로 레깅스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레깅스를 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딱 붙는 스트레치 청바지가 이제 뭐 리바이스에서도 유행을 하게 되고 또 80년대에는 여가 생활할 시간이 많아지고 뭐 이제 미국에서 에어로빅복 같은 그런 게 유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80년대에 막 오란씨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그런 배우들도 엄청나게 에어로빅복을 많이 입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막 요런 이상은 씨가 막 에어로빅복 입고 그런 식으로 유행을 하게 된 건 바로 1980년대 미국에서 이 플래시댄스라는 영화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요 복장이 엄청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디스코 머리, 빵빵한 이런 디스코 머리에 하얀색 티에 밑에는 레깅스. 레깅스는 최대한 색깔이 튀게 반딱거리거나 아무튼 주황색, 형광색 이런 레깅스에 흰색 티. 요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룩을 마돈나도 입게 되고 뭐 각종 디스코텍, 뭐 거리에서 이런 레깅스 룩이 엄청 80년대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90년대까지 막 수요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유행하는 하이 펜션으로 막 유행을 하다가 그러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레깅스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남성 레깅스도 사실 장볼고띠가 하나 이렇게 좀 도전을 한 게 있는데 지금 그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장볼고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레깅스 네. 화장실 갔을 때 편하려고 이렇게 지퍼를 단 거죠. 엉덩이 부분에 지퍼를 담으로써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되게
도전적이며 어떻게 보면 약간 섹시할 수도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멋지다. 네, 앞모습 보고 싶은데 뒷모습 이렇게 이런 지퍼를 단 도전적인 장벌고띠의 이런 지퍼 레깅스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마릴린 레깅스라고 해서 이런 마릴린의 얼굴을 또 레깅스에다 그린 이런 식의 좀 실험적이고 이런 패션적으로 도전적인 이런 레깅스도 선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성 레깅스는 계속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레깅스의 역사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레깅스는 그 뒤로는 쫄바지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는 겨울에 이제 애용을 하는 쫄바지식으로 주로 검은색 레깅스만 많이 나왔었다가 다시 요즘에 레깅스 붐이 확 분 건 2006년 봄부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2006년에 그 대표적인 패션 트렌드가 뉴트로 그런 과거 복고를 다시 재해석하는 게 유행을 하면서 그런 이런 스포츠웨어도 올드스쿨 스포츠웨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유행했던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입었던 펑퍼지만 그런 스타일의 그런 추리닝이라던가 그런 걸 입고 위에는 슬림하게, 위에는 탑을 입고 밑에 바지는 그런 추리닝을 입는다던가 그런 게 막 유행을 하면서 옛날 레깅스도 다시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스키니룩이. 그러면서 이 레깅스가 아주 컬러풀하게 나오게 됩니다. 2006년부터. 그래서 2006년부터 런웨이에 섰던 대표적인 레깅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너무 특이해서 너무 사고 싶을 정도로 이것은 스커트인가 레깅스인가 어디부터 레깅스인 거야? 이거는 제가 민망하지 않아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바지고 위에는 치마고 신기하다. 그러면은 걸을 때 좀 힘들까? 좁을까? 또 이런 레깅스도 2007년도에 런웨이 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숏한 이제 레깅스는 이제 여름에도 원래 레깅스는 사실 보온 효과로 기모 레깅스라던가 검은색 겨울에만 많이 입었던 저가 예전에 수능 봤을 때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레깅스를 겹쳐 입고 수능 보러 가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구멍이 뻥뻥 뚫린 이런 레깅스. 그래서 아예 사계절 레깅스로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다소 실험적인 이건 런웨이에서 한 거지 이거는 유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특이하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뭐 이런 레깅스도 있고 2010년도 이런 레깅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브라카타브라 유행할 때 요거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구멍 뽕뽕 뚫린 레깅스 스타킹 사가지고 제가 뚫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구멍 뽕뽕 뚫린 레깅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게 많죠. 이런 나이키 모양 나이테 나무 모양의 이런 레깅스라던가 등등등 아주 많은 레깅스가 나오고 있고 남성 레깅스도 최근에 제가 본 거 중에서는 이거는 바지 같기도 하면서 밑에는 또 슬림한 이런 식의 다양한 시도로 남성 레깅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도시적인 레깅스. 위에는 이렇게 좀 자켓을 입은 것 같고 밑에는 좀 붙는 뭐 이런 식으로 레깅스 자체가 아주 신축성이 있고 편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통통하신 분들도 레깅스를 많이 입어요. 임산부 레깅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레깅스는 진짜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레깅스 역사 한번 싹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자 1960년대 이렇게 미니스커트의 레깅스 70년대 이런 펑키한 레깅스 80년대 느낌 90년대 2000년도에는 막 다양한 컬러 나오고 2010년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레깅스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배바지로 입고 골반을 강조하면서 위에를 딱 짧게 크롭탑을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크롭으로 많이 입고 있죠. 자, 레깅스 역사를 한번 쭉쭉 훑어보면서 그 레깅스의 역사 중에서 남성의 또 전유물이었던 중세시대의 또 레깅스 호즈까지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레깅스는 요즘에 뭐 골프웨어도 레깅스로 나오고 뭐 등산복 뭐 여러 가지 레저룩으로 많이 레깅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번 열심히 이제 힙업 운동을 해서 레깅스 이렇게 올려서 입고 위에는 짧게 한번 입게 되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레깅스를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리면서 레깅스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고요. 이거 보고 용기를 얻으신 남자분들 한번 레깅스를 입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한 것의 장점은 자신의 근육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여자분들은 내 몸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지하고 좀 다이어트용 충격을 또 받을 수 있으며
몸이 변하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라테스나 요가 그런 헬스 할 때 레깅스를 입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레깅스의 역사를 또 알아보면서 레깅스는 사실 남성의 것이었다 라는 부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